18톤 트럭이 낸 교통사고 덕에 치킨 먹은 썰. 18톤 트럭이 교통사고 내면은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뭔데 왜 치킨을 먹어? 개복원님이 두 번째 썰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삘받아서 써보는 세 번째 카투사 썰입니다. 아, 카투샤였던 분이군요, 이분. 한국인 무시하던 미군으로 참교육한 썰.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죠. 카투사였던 분의 썰입니다. 카투사 헌병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그린 사이클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린 사이클? 그린 사이클은 각 소대가 돌아가며 훈련을 받는 기간을 뜻하는데, 제가 속한 소대는 19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시기였죠. 이 시기 동안 평균 5일을 영해 훈련장에서 보내는 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아, 훈련장에서 자는구나. 근데 되게 멋들어진 이름이네. 그린 사이클?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작년 설날 근처입니다. 이날은 훈련의 시작인 월요일이었고, 월에서 금까지 훈련을 보통 진행한대요. 훈련 출발이기에 어김없이 새벽 3시 반에 기상해서 중대로 집합 후 훈련에 나갈 채비를 마쳤죠. 동시에 이날은 주한미군 헌병에게 테이저건의 사용이 허락되면서 테이저건 사용 교육이 이루어진 날이었는데, 해당 교육의 마지막 과정인 이수자에 대한 테이저건 사격이 이루어지는 또 날이었기도 하죠. 훈련 날이면서 테이저건 사용이 허락돼서 그 테이저건 이수자의 사격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대요. 카투사는 테이저건의 소지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헌병과 같은 MOS 주특기라고 하네요.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미군과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각, 저는 평생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하고 테이저건하고 18톤 트럭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내용일까? 이후 훈련지로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연관성이 생기네요, 요 한마디에. 훈련지는 헌비 기준 약 4시간 반가량 소요돼서 3조로 나뉘어서 1조는 버스를 통해서 2, 3조는 훈련간 이용할 헌비를 타고 이동했죠. 저는 3조에 포함되어 있었고 2, 3조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중대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동하던 제 헌비 행렬은 제가 타있던 헌비의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1km도 가지 못하고 멈춰섰으며, 갓길에 멈춰서 있는 차량 행렬을 발견한 지나가던 중량은 타부대 소속이었대요. 교통안전에 좋지 않으니 빨리 이동하라고 사자우를 펼치는 탓에 다시 중대로 복귀하게 되었죠. 1조와 2조는 문제없이 이동 중이었기에 변속기에 문제가 생긴 헌비를 수리하여 재출발하기로 하였고, 덕분에 남들은 훈련지를 향해 순항 중일 때 중대 모터풀이라고 부르는 정비창에서 2-3시간의 수리를 거쳐 훈련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오후 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분명히 모터풀의 정비사들은 군무원은 아니고 미군들이었습니다. 손쉽게 해결할 문제라고 했으며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문제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물론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다른 게 터지는 헌비였기에 그만큼 크게 신뢰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중대를 나선 우리 3조는 저속으로 달려야 할 구간을 지나 점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운전을 맡은 미군 1병, 옆에 있던 TC, 선탑자 개념인 미군 상병 부사관에게 기어가 일정 단수 이상 변속이 되지 않다는 걸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미션 나갔나 본데? 탑승 중인 TC도 저도 터질 듯한 엔진 소리에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최선두 차량에 보고했습니다. 산발이가 나가든지 기압박스가 박살난 것 같은데요? 최선두에 탑승했던 소위는 처음 출발했을 때 중령이 펼친 사자우를 떠올리면 다시 중대로 돌아가 수리하기는 훈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면 일단 운행을 지속하고 정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 중대 모터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죠. 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 같은 헌비의 뒷자리에 앉아 불안한 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잠시간의 주행이 이어져 제가 탑승한 헌비는 여전히 기어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비는 기어가 몇 단이지? 훈련지로 이동할 때 자주 사용하는 대교를 지나 TC는 최대한 운전자를 안심시키며 저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대교를 지나 언덕이 나오자 최선두 차량이 느려지며 우측의 대피로를 향했고 이내 정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무전이 없었기에 당황하며 차량 행렬은 대피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많아야 헌비 2대가 들어가는 설계된 대피로는 4대로 이루어진 헌비 행렬을 다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미의 헌비가 제대로 대피로로 들어가지 못해 3차로 일부를 차지해야 했고, 물동량이 많은 도로였기 때문에 자가용과 대형 트럭이 주행 중인 도로였습니다. 잠시 후 TC들이 하차하여 상황 파악을 하였고, 최선두 헌비의 엔진이 갑자기 꺼졌으며 다시 켜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파하였죠. 제가 탑승한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뿐 아니라 최선두 차량도 문제가 생기니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TC들은 다른 인원들의 하차를 금지하고 웬만한 차가 와서 들이받아도 헌비 내부는 나름 안전하니까요. 삼각대 및 꽃가를 세우며 매뉴얼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견인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 조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중기관총 격발 소리보다 크고 둔중한 꽝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차량에 탑승 중인 저는 깜짝 놀라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2초 뒤 제 바로 옆에 있는 폐 고철 스크랩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이 전면 우측이 박살난 상태로 밀려 지나치기 시작했죠. 한눈에 봐도 낡은 트럭인 동시에 한기치까지 폐 고철 스크랩을 적재한 트럭이 옆으로 밀려오자 제 동공에는 지진이 나기 시작했고 하차하여 작업 중이던 미군들은 육두문자와 고성이 들렸습니다. What the shit! What the are you doing? 이때 험비 뒤에 올라타 삼각대를 찾던 미군도 있었기에 잘못되었다면 중간에 끼어서 직사할 뻔한 상황이었죠. 약 20초 뒤 저는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머릿속으로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었죠.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5초도 지나지 않아 한 번 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밀려온 대형 트럭이 다시 앞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흰색의 대형 트럭이 바로 뒤따라서 또 지나가는 게 보였죠. 네, 2차 사고였습니다. 총 3차로의 도로였고 사고로 인해 3차로가 트럭에 의해 막혔고 다른 트럭이 해당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해당 차량은 먼저 사고난 차량의 정면을 들이받아 앞이 완전히 박살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트럭은 휴대폰을 보느라 늦게 피했고 두 번째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고장으로 이미 훈련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동시에 대형 트럭과 사고가 생기니까 2차 사고까지 나면서 모두가 멘붕에 빠졌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험비 행렬의 통역을 위해 카투사를 한 명씩 탑승시켰고 사고 지점에서 영해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트럭 운전사와의 사고 조치 그리고 통역을 모두 제가 도맡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남들 버스 타고 3시간 동안 푹 자며 훈련지로 이동할 때 혼자 시끄럽고 불편한 험비에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일이 늘어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행히도 주특기가 카투사 헌병이었기 때문에 미군들도 사고 처리 절차와 행동들은 숙지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 측 경찰, 미국 측 교통과 그리고 미군 측 중대장과 1등 상사 사이의 통역과 한국 측의 상황 전파만 하면 되었죠. 물론 사고 처리하는 2시간 반의 시간 동안에 제 입에 입담배가 떠나지 않은 건 덤이었죠. 연초를 태울 수 없을 때 태우는 담배입니다. 이후 훈련지로의 이동이 불가함을 판정받고 오후 4시 반쯤 터질 듯한 엔진음과 함께 중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다음날 새벽 5시에 훈련지로의 이동을 전파받아 오후 8시 반까지 이어지는 각종 작업을 마친 뒤 영회 치킨을 배달시켜서 저녁에 치킨을 먹었죠. 미군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양념치킨 맛에 언제 그러냐는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양념치킨의 저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근데 저 마지막 맨 뒤에 후미에 있던 험비가 조금 더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앞으로 진행해가지고 좀 더 앞쪽에 있는데 그런 외벽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차를 세웠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또 도로를 보면은 험비가 이렇게 가로로 겁나 크거든요. 웬만한 트럭만한 좀 넓적하고 넓어요. 우리나라 일반 차량이랑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차선을 다 먹을 정도까지 이렇게 가로 길이가 큰데 아마 저 갓길이라고 돼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아주 폭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비들이 쭉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뒤에 그 트럭이 왔다 꼬라 박았겠지. 여튼 3차로까지 트럭들이 먹을 정도였으면 그냥 험비 맨 후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로 먹고 있지 말고 운전병이 그냥 판단하에 옆에 선탑자하고 얘기해가지고 조금 앞에 가서 진행시켜서 멈춰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사고가 아예 나지를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뭐 다친 사람들은 없는 것 같네요. 누가 뭐 크게 다쳐서 뭐 일이 커졌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 보면 트럭은 트럭 나름대로 이제 커서 험비는 험비 나름대로 또 딱딱해서 충돌로 인한 그런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18톤 트럭에 그 쇠가 스크랩이 꽉 차 있는 상태면은 거의 그냥 우리들 그냥 뭐 일반 타는 차들이라고 치면 저런 차가 와서 박으면 계란 이렇게 있으면은 계란 놔두고 바위 사이에다가 계란 놓고 그냥 바위로 갖다가 이렇게 누르는 정도의 그 정도로 그냥 사라져 버리죠. 보통 차들이 한 1톤 좀 넘으니까 18톤이면은 우선 질량이 20배 아니야. 못해도 10배는 넘잖아.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발생을 한다 그러면 혹시 이과 계신가요? 18톤 트럭이 1.5톤짜리 정지되어 있는 차를 100km로 가서 때려 박았을 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발생되는지 계산해 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팬다 개보고 팬 다모라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